3위로는 OTT 공룡들의 끝나지 않는 전쟁,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합병 소식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흘러나왔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지부진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티빙과 웨이브를 하면 합산 이용자가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독자들을 그냥 단순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1200만 명까지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복되는 이용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토종 국산 OTT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티빙 주주인 KT의 동의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T는 IP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면서 이 IPTV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에 득실을 지금 따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이 토종 OTT 간의 합병도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이 지상파 TV의 콘텐츠를 협약을 통해서 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런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뽀뽀무 이런 프로그램들을 넷플릭스에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 자체 수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SBS였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사실 우리나라 프로그램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국산 OTT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는 이제 얼마 전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혜택도 상당히 공격적인 혜택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간에는 여기에 대한 좀 경각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위로 꼽은 주제는 불황이 가져온 영화 규모의 변화입니다. 일명 스낵무비라고 여기서는 하는데 단편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단편 영화를 단독으로 개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은 이 영화가 현대자동차에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작된 영화예요. 브랜드 필름 같은 형식이죠. 관객 대상으로 개봉을 하기는 했지만 일종의 광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극장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죠. 관람료가 1,000원이었어요. 영화가 짧으니까 이 영화를 1,000원에 보고 또 다른 영화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일종의 유인책으로 이 밤낚시를 본 관객 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날 이 영화를 보고 다른 영화를 관람했다 이런 통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밤낚시가 좀 관객들로부터 많이 반응을 얻고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집이 없어라는 애니메이션, 이것도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단독으로 CGV에서 개봉을 했고요. 4분 44초라는 공포 영화인데 이것도 역시 단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야 무니, 이 마무니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단편 영화인데요. 밤낚시 이후에 이런 스낵무비, 단편 영화들을 극장에서 개봉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관객 유인책으로서 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 제작되는 단편 영화가 1000여 편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회들이 1000여 편에 달하는 단편 영화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단편 영화에 이어서 올해도 100억 미만의 허리급, 중급 규모의 영화들이 좀 많이 흥행을 했다. 핸섬 가이즈, 탈주, 그리고 파일럿 이런 영화들이 다 100억 미만의 제작비를 들인 작품들이에요. 뭐 70억, 80억 뭐 이런 적은 예산으로 만든 영화들이 올해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중급 규모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영화들이 내년, 내후년에 좀 많이 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인데요. 1위로 꼽은 이슈는 바로 영화관 티켓값 논란입니다. 유독 올해 좀 이 티켓값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최민식 배우가 이 MBC 손석희 질문들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극장 티켓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좀 극장 가격 좀 내려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져야 관객들이 좀 부담을 갖지 않고 보러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불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라는 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민식 배우를 비판을 한 거죠. 영화관이 무슨 자선 사업가냐,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냐. 페이스북의 글을 또 언론에서 기사화해서 논란에 돌을 또 붙였죠. 아무래도 좀 유명인이
연예인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좀 시장의 위치를 파급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 비싸서 안 간다라는 얘기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관객들이 극장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이라기보다는 영화의 주제라든지 영화의 이야기라든지 영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못 간다, 가격이 비싸서 안 간다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영화관의 가격 정책이라는 거는 영화관의 자율권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비싸면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싸면은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돈줄 내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착한 가격으로 파는 가게들 돈줄을 내주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서 일부러 사주기도 하고 이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는 소비자로서 관객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올리는 방식도 CGV는 올리고 뭐 롯데시네마는 뭐 안 올리고 이렇게 가격에 차등이 있었으면 소비자도 좀 선택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다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97% 점유율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이 거의 다 일제히 가격을 그렇게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면도 있고 영화관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의 영화관을 선택할 수가 없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핫 이슈 탑5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화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내년에는 또 영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라이브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커뮤니티 게시글로 라이브 공지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